네, 북한의 협상 전략 전술의 변화, 시기별로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남북 관계는 1970년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때 볼 수 있는 것이 남북 관계라는 것이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반도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4개국, 그 멀리는 이제 태평양 건너 미국,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보면 1970년대에는 과거 공포의 균형에서 벗어나서 미소, 미중, 중일 관계가 개선되죠. 그래서 69년도 7월에 닉슨 독트린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도 방문해서 상하이 공동성명도 하고, 또 모스크바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또 중일 관계도 개선이 되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용한 조용으로 남북 대화가 시작됐고, 중국의 조울레죠, 저번라인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이 화해를 이루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1971년 8월 10일 뉴욕 타임즈하고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첫 번째 회담이, 첫 번째 접촉이 71년 8월 달에 있었던 걸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판문점에서 남북의 첫 대화가 시작되고, 남북 간에는 서로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대화 없는 대결에서 대화 있는 대결로 바뀌죠. 그래서 70년대는 남북 적십자회담이라든지 7.4 공동성명도 만들어지고, 남북 조절, 7.4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남북 조절위원회도 회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79년 말에는 평양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참가를 위한 남북 체육회담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보면 북한이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더듬어 보면, 이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먼저 그 당시 이제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특히 69년에 닉슨 독트린에서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70년에 감축 계획도 발표를 했고, 71년 3월 달에는 주한미군이 2만 명이 감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오히려 이제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한미군 문제를 항상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 제외해서 협상 조건을 제외를 하죠. 물론 이제 북한이 경제사용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국가 예산의 30%를 약 국방부에 썼던 것이고, 또 북한이 썼던 그러한 혁명 전략을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그때만 해도 체제의 자신감에 바탕을 해서 또 김일성 이미지 제거하고 남조선 혁명 분위기 조성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이 회담을 계속을 했는데 그 북한의 협상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사실은 북한은 강경 전략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참여했던 계속 모든 회담에서 철수하게 되고, 이제 그 남북 대화는 한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70년대 남북 대화가 중단되었는데, 70년대 또 남북 대화가 중단된 배경에는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79년 말에 이제 큰 정치적 사건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진 못했어요. 그래서 또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이용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80년대 초중반에 이제 남북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결 속에서도 대화 협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운데 전두환 정부는 공세적인 대북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1983년 아웅산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4년
수재 회담 제의도 받아들이고, 북한은 1983년부터 남북미 3자 회담 제의를 하고 남한과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남한 정세 탐색을 위한 대화, 청문회담 실무대표 접촉도 있었고, 대남 도발 분위기 반전을 위한 대화, 경제회담, 적시자 회담이 84년, 85년에도 열렸고, 상호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회담, 국회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도 몇 번 열렸었죠. 사실 우리에게 최근에 알려졌습니다만 남북한의 비밀 접촉도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계속됐다고 해요. 그래서 박철원 당시 정무장관과 북한의 한시애가 42번을 접촉을 했고, 이 중에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만 33차례를 접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남북 간 여러 사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합니다. 자, 제가 남북 고위급 회담, 그러니까 1970년에 남북 대화를 시작하고 70년대에 대화가 지나가고 또 70년대 중간에 의미 있는 남북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화는 없었고, 1980년대 말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죠. 사실 이때는 보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85년에 취임을 해서 개방 개혁 정책을 하게 되고, 동구권이 분해되고, 그 다음에 동서쪽이 89년에 통일되죠. 89년에 베릴 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통일되고, 또 남북 예멘도 90년에 통일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북한에 우호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던 동구권이 붕괴됐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여러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89년부터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1990년 9월부터 92년 9월까지 남북 고위급 회담이 8번 열리게 되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기본 합의서 또는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한편 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1990년 말에 채택되고 91년 말에 채택되고 92년부터 발효하게 되죠. 지금 보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사실 남북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화해, 그 다음에 서로에게 군사적으로 침략하지 않는 것,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될 교류 협력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다 같이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핵무기의 시험, 생산, 제조 이런 것들을 일치하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플루토늄과 우라늄 출처도 하지 않고 핵무기도 만들거나 배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기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거죠. 북한의 협상 전략, 기본적으로 보면 북한은 80년대 중반부터 어려워졌던 상황, 그런 상황에서 동서쪽이 통일되고 예멘이 통일되는 상황에서 남한의 통일을 저지하는 생존 전략으로서 합의를 만들기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전 통일부 장관이셨던 정세현 장관께서 보통 강의나 책자에서 많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북 고위급 회담 시에 북한의 책임 연락관이었던 최봉춘이라고 하죠. 그분이 최봉춘 연락관이 남북 회담이 끝나고 북한으로 들어갈 때, 남북 고위급 회담이 끝나고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북한으로 갈 때, 그 중에 특히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된 것이 91년 12월 달, 91년 회담이니까 91년 연말에 있던 그 회담에서 성과적으로 북한은 그 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빨리 타결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남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행이 가능한 안들을 만들고 노력을 했는 반면 북한은 꼭 타결을 시켜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결되고
회담 대표들이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서울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으로 해서 개성까지 갔다가 개성에서 김일성이 보내준 헬기를 타고 평양의 주석궁에 갔다고 그래요. 근데 주석궁에 갔더니 김일성이가 회담 대표단을 맞으면서 하는 얘기가 첫 번째로 손목을 딱 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회담 대표단에 우리가 이번에 그 남북 기본 합의서를 타결함으로써 적들의 발목을 잡았다. 북한이 이제 남조선에서 우리를 후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 사이에 이렇게 잘 지내고 앞으로 관계 개선하고 평화롭게 살기로 했으니까 걱정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사실은 북한은 남한의 후손을 저지하기 위해서 남북한 합의서를 만들었지만 사실 남북 기본 합의서의 모든 내용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도 지켜지지 않고 북한이 핵 개발했기 때문에 북한의 협상 전략으로서는 사실은 총리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은 북한은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종래 정책이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풀어간다. 특히 사회문화나 경제교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간다는 것에 대신해서 북한은 이제 정치군사 문제를 선결하자고 그러죠. 그래서 불가침 선언 채택이라든지 한미연합훈련 팀스피드 중재한다든지 군비 감축 등 평화 공세를 하려고 했었고 또 1990년에는 우리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통일 열기가 높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 운동권들, 대학생 운동권들도 통일 활동에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국회회담이라든지 체육회담이라든지 적십자회담 등 이런 여러 가지 성과는 없었지만, 남북이 대화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회담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또 체육 예술 분야에서의 교류도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북경 아시안 게임 공동원이라든지 통일 축구대회 서울 평양 교환 개최라든지 또 뉴욕이라든지 뉴욕 남북 영화제가 개최되게 됐었죠. 하지만 북한은 핵 문제를 대미 협상화 전략하면서 1993년 3월에 NPT를 탈퇴를 하고 1993년 6월에 북미 정치 협상회담을 북미 대화 재개를 시작하게 되죠.